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홍연필 변호사님 유튜브 자료를 좀 바탕으로요. 상속 재산 파산,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부인권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이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하는 절차잖아요. 근데 부인권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핵심 개념이거든요. 네,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같이 한번 핵심을 파헤쳐 보시죠. 네, 좋습니다. 특히 상속재산 파산은요, 일반 개인 파산하고는 다른 점이 꽤 있어요. 어떤 점이 다른가요? 예를 들면 상속인들이나 재산관리인이 절차에 막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아, 그래요? 왜 그런 거죠? 보통 파산 신청은 본인이 어떻게든 하려고 할 텐데요. 개인 파산은 그렇죠. 채무자 본인이 면책을 받으려고, 어떻게든 빚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요. 근데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인 입장에서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. 아, 오히려 좀 과거에 피상속인,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나 혹은 본인이 재산을 처분했던 행위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그걸 좀 꺼리는 거죠. 문제가 된다는 게 바로 그 부인권 때문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할 수 있어요. 법적으로는 설명해야 할 의무 같은 게 있지 않나요? 있습니다. 법 658조 관련해서 설명 의무가 있고요. 이걸 어기면 처벌 규정도 있긴 해요. 1년 이하 징역이나 1,000만 원 이하 벌금. 꽤 세네요. 네, 실제로는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그 문제의 핵심인 부인권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? 약간 거래를 무효로 돌리는 그런 건가요? 오, 정확한 비유인데요? 네, 맞아요. 일종의 법적인 되돌리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. 아, 되돌리기 버튼? 네, 파산 관세인이 행사하는 권리인데요. 돌아가신 분이 이제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, 즉 채무 초과 상태에서요. 네. 네, 특정 상속인이나 지인한테 재산을 그냥 주거나 증여, 아니면 여러 빚 중에서 특정인 빚만 편파적으로 갚아버리는 식으로 상속 재산을 부당하게 줄였다면요. 네네. 파산 절차에서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고 그 재산을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. 이게 상속재산 파산 절차로요. 아하. 그리고 이건 돌아가신 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비슷한 행위를 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법 400조 관련 규정이죠. 그렇군요. 근데 만약에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경우, 유증이라고 하죠. 그때도 이게 적용될 수 있나요?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뜻인데 말이죠. 네, 바로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을 수유자라고 하는데요. 네, 수유자. 만약 이 수요자에게 재산을 준 행위가 결과적으로 원래 돈을 받아야 할 다른 상속채권자들한테 손해를 끼쳤다. 이러면요. 네. 다른 복잡한 요건 따질 것 없이 그냥 부인될 수 있습니다. 법 401조 내용이에요. 왜 그런 거죠?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채권자의 권리를 유언으로 재산받는 사람, 즉 수유자의 권리보다 더 우선해서 보기 때문입니다. 아, 채권자 보호가 우선이군요. 그렇죠.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재산을 주거나 받은 사람이 나쁜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주관적인 건 안 따져요. 정말요? 의도는 상관없고요. 네, 그냥 객관적으로 채권자한테 손해가 갔냐 안 갔냐 이것만 봅니다. 와,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네요, 정말. 그럼 그렇게 부인권 행사로 다시 가져온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 일단 그 되찾아온 재산으로는 먼저 상속 채권자들의 빚을 갚는 데 쓰고요. 네, 그건 당연하겠죠? 그리고도 돈이 남는다면 그 남은 돈은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했던 그 수유자가 아니라요. 네, 수유자가 아니고요. 그럼 누구한테 가나요? 원래 그 부인 당했던 행위의 상대방 있죠. 그러니까 처음 재산을 부당하게 받았던 사람, 그 사람한테 분배합니다. 법 402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. 잠깐만요. 그건 좀 의외인데요. 유언으로 받기로 한 사람보다 처음 받았던,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받았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더 보호한다는 건가요? 네, 법 해석상 그렇게 됩니다. 이게 좀 뭐랄까 유증받은 사람보다는 어떤 거래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 원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. 상당히 복잡한 법리죠. 정말 복잡하네요. 네,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상속인 중 일부는 혹시 과거에 이런 재산 거래 내역이 드러날까봐 상속재산 파산 신청 자체를 좀 망설이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협조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차라리 그냥 개별적으로 어떻게 빚 갚고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겠네요.
상속인이 파산 신청을 안 해버리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? 아니요, 바로 그게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 전략이요? 네, 만약 상속인 쪽에서 파산 신청을 안 하고 주저하는 것 같다면 오히려 채권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버리는 거죠. 아, 채권자가 직접이요? 네.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게 되고 그 관제인이 이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. 네네. 그럼 혹시 숨겨지거나 부당하게 넘어간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다시 회수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와,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. 그렇죠. 결국 이 부인권이라는 게 채권자를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상속인들이 파산 절차를 좀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동전의 양면 같은 제도인 셈입니다. 이야, 오늘 정말 상속재산 파산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는 부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. 네, 관련 법조항들을 통해서 채권자 보호하고 또 상속인의 협조 사이에서 법이 어떻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지 그 고민을 좀 엿볼 수 있었네요.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부인권이 없으면 사실 채권자 보호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. 그렇다고 너무 엄격하게만 하면 상속인들이 아예 절차 자체를 회피해버릴 수도 있겠죠. 네, 그 균형이 참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어떤 질문일까요? 만약 상속인이 정말 몰랐거나 아니면 선의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부인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? 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가 좀 참작이 될 수 있을까? 뭐 이런 부분이요. 아, 선의의 상속인 문제군요. 네, 이 부분을 더 생각해 보시면 상속재산 파산 제도의 또 다른 깊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건 또 다른 흥미로운 논의 지점이 될 것 같네요.